저는 현재 결혼 3년 차의 32세 남성입니다. 10년 넘게 친구의 엄마와 특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의 아내도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친구의 엄마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축구 선수 시절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축구 실력을 인정받아 도시의 축구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이후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축구하던 친구 집에서 종종 시간을 보내며 친구의 엄마에게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고향 집에 돌아가기보다는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친구의 엄마는 남편과 이혼한 후 파스타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녀의 요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만든 파스타를 맛본 날, 그 특별한 소스와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 제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그녀에게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줌마의 나이는 약 38세였고 외모는 정말 미인이셨습니다. 그녀는 평소 외모 관리에 철저하여 어린 저에게도 매력적인 여성으로 비춰졌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 시선 처리에 곤란할 때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항상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세 시절, 불행히도 큰 발목 부상을 당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의 엄마는 너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낼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면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아줌마는 웃으면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야. 빨리 와서 먹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너무 걱정만 넌 뭐든지 잘하잖아.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함께 살면서 아줌마는 저를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그만두고 갈 길을 잃은 저는 한참 방황하게 되었고 결국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줌마의 웃음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안방문 앞에 다다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줌마의 코맹맹이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런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매혹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즐거워 보이는 모습에 제 마음이 쿵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애들은 다들 학교에 갔지? 응. 그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깐. 지금 와야 해. 순간 제 머릿속에 충격이 번쩍 스쳤습니다. 아줌마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은 질투로 뒤엉켰고 이유도 모른 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아줌마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와 같은 또래의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복잡한 마음이 교차하며 그 생각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아줌마와 연인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줌마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근함이 아닌 이성적인 감정이 움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이차가 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줌마를 엄마처럼 느끼기 시작했던 저였기에 그녀가 그렇게 어린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아줌마에게 다가가야겠어.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생각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아줌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런 생각에 더욱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왜 안 될까? 나도 아줌마에게 다가갈 수 있어. 내가 뭘 해도 아줌마는 나를 아들처럼 대해줬잖아.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처럼 아줌마의 곁에서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며 짧은 잠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줌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아줌마의 미소가 눈앞에 떠오르고 제 마음속의 작은 불씨가 더욱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줌마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밤새도록 뒤척이며 아줌마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하던 저는 결국 희망과 불안이 얽힌 감정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줌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줌마가 안방에서 나올 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첫사랑의 설렘 같았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일부러 그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하면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줌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긴장한 아줌마가 눈치를 보며 바쁘게 발걸음을 떼는 모습이 소심한 고양이 같았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아줌마는 자기도 여자라며 남자한테, 아니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말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그 순간 아줌마가 날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 대신 해줄 수 있겠어? 정말 그녀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곁에 언제든지 있을게요. 그렇게 약속하듯 말하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가게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아줌마는 나를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줌마는 외식업계에서 상당한 능력자였고 파스타 전문점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직영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줌마가 자동차를 한 대 사줄 테니 나 대신 직영점과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관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나는 혼자 대낮부터 PC방과 당구장 배회하며 빈둥거리던 차라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하루에 한두 번씩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상황 체크하고 필요한 식자재를 심부름하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아줌마는 여자 혼자 사업한다는 이유로 종종 무시당하곤 했지만 내가 외부 활동을 하며 아줌마는 직원 관리와 요리 연구에 집중하게 되어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줌마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당시 월급은 제법 주었고 일 안 해도
100만 원을 받으며 차도 사주고 그랬으니 일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일하고 난 후 아줌마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넣어 놓았더군요. 그때 또 한 번 아줌마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줌마와의 관계가 5년이 넘도록 깊어지며 거의 부부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줌마와 진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겁고 심각했죠. 언제까지 나랑 만나면서 내 젊은 시절을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비즈니스는 계속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정은 간단히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선을 지키며 가끔 만나는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져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결혼식 날 아줌마는 나를 축하해주면서도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나도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에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우리는 종종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네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과 우정은 여전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은옥, 1살, 혼자 사는 돌싱녀. 그녀는 내가 알바하는 치킨집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인이다. 몇 주 전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뭐야, 돌싱이었어? 그럼 부담 없이 들이대도 되는 거였잖아.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감정은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마주치면서 불쑥 현실로 다가왔다. 아줌마, 이 시간에 장사 안 하고 어디 가요? 오토바이를 그녀 바로 앞에 세우며 손을 흔들자 헬멧을 벗은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 정태였구나. 난 또 누군가 했네. 놀랐잖아. 왜요? 저 말고 기다리던 남자라도 있으세요? 내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토바이가 내 쪽으로 다가오길래 깜짝 놀랐지. 그래, 배달 다녀오니? 네. 배달 마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타세요. 가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뒤에 타라고. 네, 제가 드라이브 시켜 드릴게요. 나 근데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무서워. 걱정 마세요. 무서우면 절 꽉 잡고 타시면 되죠. 그것도 그렇고 괜히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째? 괜찮아요. 헬멧 쓰고 타면 아무도 누군지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정태만 믿는다. 근데 이거 꼭 야타하는 것 같네. 기분이 이상해. 야타가 뭐예요? 응. 90년대에 오렌지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차를 세운 후야. 타. 라고 하면서 헌팅하던 게 있어. 난 그녀에게 헬멧을 씌워주었다. 야, 타. 난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야타라고 외쳤다. 그래. 너 참 맘에 든다. 하며 그녀는 뒷자리에 올라탔고 오빠 달려란 소리에 신나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어머, 생각보다 더 무서워. 그럼 제 허리를 쫙 잡으세요. 그녀가 내 허리를 잡는 순간 묘한 감각이 등 뒤로 스며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야, 오토바이 타는 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놀이공원 온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태워드릴게요. 그럴래? 고생했으니까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하고 가. 네. 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여자가 하자는 건 웬만하면 거절 못해요. 특히 예쁜 여자가 하는 부탁은 더더욱이요. 예쁜 여자? 그럼 난 정태 기준에 어느 정도야? 당연히 S급이죠. 오. 호호, 나도 참. 정태한테 이런 말 듣고 좋아하는 게 참 주책이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줌마 정도면 남자들 입장에서 진짜 괜찮은 매물이죠. 매물이라니. 내가 무슨 물건이야? 아니, 굳이 아파트로 따지자면 로열층의 한강 뷰까지 있는 프리미엄 매물이죠. 호호호. 너 왜 자꾸 아줌마 띄워주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제 기준에서도 아줌마는 꽤 매력 있는 이성이에요. 그래? 내가 그 정도였다고? 근데 그건 정태
눈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여자는 자길 예쁘게 봐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라잖아요. 뭐야, 자꾸 듣다 보니 너 나한테 플러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계속 플러팅하고 작업하면 머물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호호.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잖아. 특히 남녀 간의 일은 더 그렇고. 그래요? 암튼 중요한 건 아줌마가 제 기준에서도 그냥 이성이 아니라 특급 매물이에요. 어머, 특급 매물.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 진지하죠. 저 농담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녀가 갑자기 손을 내 얼굴 앞으로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봐요. 정태 씨, 그럼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다고 대놓고 말하면 나중에 나랑 뭐라도 될 생각 있는 거야? 그거야 저야 항상 오픈마인드죠. 대신 아줌마가 확신만 주시면 바로 직진할 겁니다. 호호호. 참 너도 대단하다. 그럼 나한테 직진하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지금 이 웃음이 저한테는 이미 오케이 사인처럼 들리는데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거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야? 그래도 정태가 이런 농담 해주는 거. 나 은근히 싫지 않네. 나이 들어가면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줄까 싶었는데 말야.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고 자신감이 더 붙었다. 근데 너 진짜 나한테 작업 치는 거야? 장난 아니고? 장난이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겠어요? 저는 진지해요. 그렇게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은근한 설렘이 오가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둘 다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수능 성적은 평범한 편이라 명문대에 진학하진 못했지만 큰 키와 준수한 외모 덕분에 어려서부터 미남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여성들에게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부산에서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밀면집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이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가 6개월째 휴업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앞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킨집 바로 옆에 세련된 미용실이 새로 오픈했는데 그곳의 주인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가 무척 잘 어울리는 고양이상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특히 배우 한예슬님을 닮은 듯한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한예슬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연상이었지만 세련된 스타일과 또렷한 이목구비 덕분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도 했고요. 6개월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시댁과 갈등이 깊어졌고 오랜 시간 참아오다 결국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한다. 하루는 가게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등짝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윽 하고 몸을 세우며 뒤를 돌아보니 싱글벙글 웃고 있는 미용실 아줌마가 서 있었다. 야, 누나가 장난 좀 쳤다고 놀라는 거야?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내 등을 힐끔 보며 웃고 있었다. 나보다 20살은 많은데 누나라는 호칭을 고집하는 그녀.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딜 봐서 내가 아줌마야 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심지어 애교까지 부리며 누나라고 불러오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쾌활함 그 자체였던 그녀는 특유의 공주병 섞인 장난스러움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파요.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가 심하다고? 너 아직 덜 당했구나. 푸아하. 그녀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장난칠 태세를 보이자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누나, 왜 이렇게 사나워? 그러니까 남편이랑.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웃음을 멈췄다. 아, 아니야. 그냥 넘어가. 진짜 너무한다 너. 내가 이혼녀라고 이렇게 놀리기 있어? 그녀가 삐친 듯 말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나 좋다고 못 데려가서 안달인 남자들 줄을 섰거든. 그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동네에서 그녀는 꽤 인기가 많았다. 미용실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남자 손님들로 북적였다. 말투와 표정이 밝은 그녀는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꽤 귀엽게 느껴지곤 했다. 대충 마무리하고 시간 되면 미용실 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그녀가 어느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쪽을 보고 웃었다. 누나, 갑자기 상냥하게 말하니까 좀 무섭네. 참나,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니, 평소랑 너무 달라서 그렇지. 평소엔 안 이러잖아. 호호. 내가 그 정도였어. 앞으로는 더 다정하게 대해줄게. 그럼 누나 하는 거 봐서 나도 태도 좀 바꿔볼게. 무슨 태도? 너 설마 나 진심으로 좋아하냐? 그녀가 웃음기를 띠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내가 나 좋다 그러면 생각은 한번 해줄게. 호호호.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다가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자연스레 친해져 있었다. 주말 저녁 알바를 마치고 나니 누나에게 연락이 왔다. 한잔하자며 근처 삼겹살집으로 불러냈다. 고소한 삼겹살 냄새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태야, 요즘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잠이 잘 안 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마음도 외롭고 몸도 지치고 그러네. 누나 정도면 완전 괜찮은데요. 누나 좋다고 못 데려가서 안달인 남자들 우글우글하다면서요. 그중에 한 명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정태만 한 남자가 없네. 누나,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흔해요?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보통 같으면 1차에서 마무리하고 헤어졌겠지만 오늘은 그녀가 뭔가 아쉬운지 자꾸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졸랐다. 정태야, 우리 2차로 맥주 한 잔만 더 할까? 누나, 근데 벌써 주량 다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취했어요? 응. 약간 취하긴 했지. 그럼 밖에서 취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마실래요? 그래. 우리가 무슨 남남도 아니고. 결국 편의점에 들러 마른 안주와 캔맥주를 사들고 내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에 앉아 맥주 2캔 정도 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깊어지며 대화의 주제도 사적인 얘기로 흘렀다. 말의 흐름이 멈추고 짧은 정적이 흐르던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태야, 나 자꾸 내가 남자로 보여.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녀와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해진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그때 확실히 서로의 감정을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고백은 우리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함께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 먹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솔직히 그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피식 웃으며 정해놓지 말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자고 쿨하게 말하며 웃었다. 그 말이 내겐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에 얽히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누나는 20살 어린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와는 다른 예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작은 변화들은 내게 신선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나보다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진 어른이었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를 통해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결국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오는 것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하며 쌓아가는 이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기를 바란다.